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찾아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양시장 소폭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뭐 아시아인프라 이 개발투자은행 이 관련돼서 또 모멘텀을 받는 그 종목군들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오늘 장 초반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양 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거래소는 매수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날 급락했었던 바이오테크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화장품 섹터도 아무래를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IT 부품주들도 반등이 나서고 있고요. 장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일정 부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반등에 따라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민감주 섹터들이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어제 이어서 롯데케미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거래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민감주들 많이 좋은 상태에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 이슈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과 바이오 섹터들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스바이오라든지 뭐 지금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내추럴엔도텍, 인포피아 등도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움메디칼도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이 컸던 만큼 관련 섹터들의 흐름이 강하게 좀 반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오르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유가가 $50 선 넘어서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정유 화학 섹터 모두 좋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은 뭐 3%대 강세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이쪽은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네, 화학 섹터는 실적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화학 섹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롯데케미칼을 탑픽으로 한 보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정유 섹터들은 일단 바닥권에서 반등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가가 50불대는 넘어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의 반등은 실질적인 소비와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을 강하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유주보다는 화학 섹터 쪽이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들은 추세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려온 대로 일정 부분 박스권 안에서의 반등, 등락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가능성에 좀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포피아가 그동안 단기간에 좀 많이 눌렸던 종목인데 61선 지지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21선 뚫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11%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투자 관점으로 괜찮습니까? 지난번에 21,000원대 돌파하는 강한 흐름 이후에 15,00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18,000원대에 강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추세 복귀하기 위해서는 18,000원대 꼭 돌파되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뭐 바닥권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실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뭐 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7,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유지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유 내지는 차익 실현 관점이네요. 자,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 또 반갑게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LED 쪽 서울 반도체입니다. 지금 4.6% 상승. 단기 바닥을 이제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서울반도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섹터 쪽의 시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2만 원대의 복귀입니다. 주가가 2만 원대를 강하게 복귀하고 거래량만 붙어준다라면은 오히려 추세를 바닥에서 찍고 조금씩 턴어라운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면은 일단은 서울반도체가 2만 원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주 섹터들의 좀 등락이 좀 심한 모습입니다. 뭐 이외에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품 반도체 관련주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서울 반도체가 그동안 부진했던 만큼 많이 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부진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준점을 좀 통과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 쪽도 좀 보죠. 오늘 뭐
컴투스 게임즈 이쪽은 좀 내리고 있지만 지금 두드러지게 시세가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이 한비소프트 오늘도 한 10%대 상승률 기록이 되고 있고 파티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가장 좋네요. 지금 9%대 상승. 오늘 21선 뚫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게임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파티 게임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도 조정 이후에 뭐 강한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게임주들 많이 부진했었던 모습인데요. 대형 게임보다는 중소형 게임사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 게임사들은 장 초반 강세 이후에 하락으로 좀 반전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뭐 파티 게임즈를 봐드린다라면은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45,000원대에서 지지력을 받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 추가적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52,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던 만큼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48,000원 강한 이탈 없다라면 일단 좀 유지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최대 매물대는 52,000원에서 54,000원이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승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락 종목 중에서는 대형주 중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지네요.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동안 주고 사다가 어제 매도로 돌아섰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매도를 많이 보입니다. 지금 매도 상위 창구 4개 창구가 모두 외국계 창구가 차지될 정도로 지금 매도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가 좋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걸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못했고요. 샌디스크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내내 연중 내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미국 쪽의 뉴스도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이닉스 지금 60일선 중기 이평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흐름이 터닝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오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또 추가적인 매물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IT 쪽의 대부였었는데요. 일단 반도체 올해 전망치 보면 PC 출하량도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조정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계속 좀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45,000원권이 단기적인 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후의 반등 시에도 역시 48,000원 이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매물대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찍은 저점, 오늘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반등 시도 한번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반등 신호에서는 47,000원 정도가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현대 글로비스도 좀 보죠. 참 수익이 안 나는 그 종목이에요. 지금, 소호폭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정체된 그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계속 좀 이런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일모직, 삼성 SDS, 글로비스, 모비스 상당히 무겁게 움직이고 있죠. 시장 등락에 따라서 5% 내외의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강세가 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강세가 시현된다라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눌려지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지난번 현대 차 그룹의 부자가 이제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지분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또 밀어주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그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겼고요. 일단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실적만 바라보고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역시 어제 찍은 저점권 때 227,000원 정도에다 손절선을 두신다라면은 23만 원 아래권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 26만 원 정도가 계속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급락했던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갭을 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투자보다는 중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볼까요? 지금 완리가 한 10% 정도 급락이 납니다. 거래가 지금 크게 실렸어요. 전일 거래량이 거의 3배 정도 되는 그 거래가 좀 실리면서 개파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완리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급락이 있으면서 거의 하한가 바로 위까지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슈가 부각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한 모습이라서 장중에 이슈가 불거지면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대우증권과 동부증권, 하나대투증권 창고 통해서 강력하게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입니다. 이런 부담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좀 이 종목은 급등량이 있더라도 일단 좀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하한가 부분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다시 하한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좀 이슈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3,100원 정도가 최대 매물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주의 깊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 두 종목 좀 살펴보죠. DTNC,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금 한 1에서 2%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DTNC도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인 이후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28,000원대 저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26,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대에서 잘 지지가 나온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접근해 볼 수도 있는 전략을 쓸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파이어 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바닥을 잡고 등락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하지만 21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마이너스권이지만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라면 일단은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1선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17,0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봐주실 수도 있는 현재 주가하고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개인 투자자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사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